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소폭 내렸습니다. 경제지표 부진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그 관망세가 짙은 그 모습이 펼쳐지면서 내림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 어떤 모습을 펼칠지 수요일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투자증권 민정식 대리 그리고 토마토TV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하죠.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개장전 포인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리님 어떤 점을 주목하시나요? 심한 장이 있는데요. 이런 장 속에서 좀 대응하면 대응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장이 그리스 우려도 있고 금리 인상 우려도 있고 굉장히 좀 심란한 장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장 속에 국내의 메르스라는 또 하나의 그런 변수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터지면서 더 큰 변동성을 키워가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난 예전에도 사스라든지 이런 전염병들이 돌았을 때에는 조금은 단기적인 우려에 좀 그쳤던 적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주겠지만 이런 부분들 속에서는 시장의 시세에서 굉장히 좋았던 종목들이 단기간에 조정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횡보하는 종목 아니면 상승하는 종목일지라도 상승폭을 급격하게 키웠던 종목들은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메르스라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이슈로만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메르스 감염자가 총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3차 감염자도 지금 3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공포는 좀 확산이 되고 있지만 증시에서의 영향력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그 관점에서 의견 좀 주셨네요. 자, 그럴 때 허준식 해설위원님은 오늘 개장전에 어떤 점들 보십니까? 네, 조선 자동차로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그 조선 쪽에서는요, 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이제 수주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이따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그 대우조선해양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격 수준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시총이 30조 원 규모인데 시총 30조면 시장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격도가 85까지 떨어졌기 때문에요. 오늘 추가로 밀린다면 사봐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승 하락 종목수 비율을 따져보니까 한 70% 정도가 하락 종목수가 더 이제 비중이 큰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좀 흔들림이 있다고 하면 좀 두려운 장세인 것은 맞는 것 같긴 한데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내세워 볼 만한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이 떨어졌던 만큼 오늘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 펼쳐질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죠. 야간 선물 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0.04%가량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로 환산하면 2079선 수준입니다. 지수는 보합권 정도의 출발을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코스피 예상치 체결 지수는 약간 다릅니다. 밑을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0.26포인트가 떨어진 5포인트의 하락으로 2073포인트 선에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0.46포인트가 오른 3포인트의 하락 701선에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은 파란불을 켜는 종목이 더 많고요. 지금 현재 이 아모레퍼시케, 아모레지드, 이 중국 소비주들, 지금 화장품주들의 급락이 현재 예측이 좀 되고 있고 삼성전자도 밀리는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부터 살펴보죠. 허연님 살펴주시죠. 네, 자 대우조선해양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라인에서 옵션 7척 추가된다고 하면 거의 3조 원 규모입니다. 3조 원 규모 수주 공시는 아직 안 나왔고요. 기사화 됐습니다. 지금 영국 그 해운 전문지 로이드 리스트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을 우리 이제 국내 언론에서도 받아 썼던데요. 대우조선이 3조대의 컨테이너입니다. 거의 2만 TEU급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머스크라인은 가장 큰 배를 갖게 됐다는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대우조선이 현재 1.28% 올라서 15,800원 선에 호가가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격도가 85%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너무한 것 같아요. 사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138,500원 선에 보합권 정도 나와 있습니다. 유가가 어제 달러 급락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달러가 급락했던 부분들은 유로존에서 제공을 했는데요. 일단 그리스 우려가 완화됐고 유로존의 CPI가 잘 나왔습니다. 5월달에 잘 나오게 되면서 유럽도 미국과 유사하게 좀 더 빠른 시기에 양적 완화를 중단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글로벌 채권의 매도로 이어졌었고요. 달러는 약세로 갔던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CRB 상품 가격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화학sektor, 정유섹터도 흐름이 좋은데요. 롯데케미칼이
1.66%, LG화학이 1.7% 상승 효과 받고 있고요. 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2.59%, 또 S오일이 0.7% 상승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모레는 약간 좀 불편합니다. 어제까지도 계속 밀렸는데요. 한국관광공사 집계치에 따르면 4일 동안 29일부터 6월 1일까지 4일 동안 2,000명 정도가 7, 8월 한국 관광을 취소했다. 중국인이 특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중국인이 월간으로 한 50만 명 들어온다고 했을 때요. 제가 추산을 좀 해봤는데 그 추세대로 간다고 그러면 좀 더 이제 더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대로 예를 들어서 5만 명이 취소한다고 해도요. 10%가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분이 대부분 다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아무래도 오늘도 심리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3.6% 밀려서 335만 6,500원 선에 호가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항공권 취소 변경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 뉴스가 좀 계속 전해지고 있어서요. 지금 화장품주들 전체적으로 한 5에서 6% 이상은 급락권의 출발 앞두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죠. 702포인트 선, 2포인트 정도의 마이너스권인데요. 자, 윤대리님,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도 살펴주시죠. 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 대부분 좀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다음 카카오를 비롯해서 메디톡스라든지 파라다이스 대부분 좀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전일이나 전전일 최근 들어서의 이런 강한 모습들보다는 조금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 메르스에 대한 공포감이 조금은 완화될 것으로 보여져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처럼 화장품주들도 금일이 좀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우려감들이 좀 과도하지 않았나. 현대차와 메르스에 대한 공포는 좀 과도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뉴욕에서는 실적주들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 달러 제너럴이라는 그 종목 실적 호주의 주가가 한 3%가량 올랐고요. PVH도 순이익이 전문가 예상을 좀 웃돌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8% 넘게 급등하는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주들 최근에 움직임이 좀 괜찮았는데요. 일단 인텔은 한 1% 넘게 떨어졌고 애플도 하락했습니다. 그동안의 강세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1% 넘게 밀리면서 3대 지수보다도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는 점 좀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유가가 또 올랐습니다. 6개월 내 최고 수준, 연중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61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한 1.76%가량 올랐는데 자, 이로 인해서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이 정유 섹터는 상승하는 그 모습이 나왔고 반대로 항공주들은 또 부진한 그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델타항공이 매출 전망 하향 충격이 또 있었습니다. 주가가 한 2%대로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 살펴보시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좀 반영되는 그 종목군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종목으로 살펴보고요. 먼저 외환시장 출발 동향부터 점검을 해보죠. 원달러 환율, 지금 여계 쪽에서의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5,000원 만의 하락입니다. 4원 60전의 하락, 1,109원 선으로 최종 호가가 나왔습니다. 유로 달러 환율이 이 10주 만에 최대폭의 하락을 펼쳤습니다. 그리스가 최종 이 협상 타협안을 제출을 했다고 하죠. 이런 부분에서 유로화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이로 인해서 달러는 약세 움직임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지금 원달러 환율도 정기 외환시장에서 마이너스권의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4원 10전의 하락입니다. 1,108원 30전 선으로 원달러 환율 개장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상황 보도록 하죠. 어제 최장 랠리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3일 만에 소폭 조정을 펼치면서 그동안의 최장 27년 내 최장 랠리를 끝을 맺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좀 떨어졌고 오늘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리고 있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0.5%의 하락 2433엔선 443엔선에서의 움직임 장 초반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되고 있는지 선물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선물 지수 시가는 0.4포인트의 상승입니다. 257.05포인트 선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요. 지금 시가에서 위쪽으로 고개를 좀 들면서 오늘은 반등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0.6포인트 걸은 257.3포인트 선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선물 시장 살펴보죠, 허 의원님. 네, 자,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야간 거래에서는요, 지금 위아래로 한 0.6, 0.85까지 움직였던 상황이고요.
종가는 0.1 정도로 소폭의 강세 마감됐었는데 우리 시초가는 0.40 정도로 조금 더 세게 나왔습니다. 이후에 57.05 나와 있고요. 고점은 0.75까지 올렸다가 현재는 시초가 부근 등락입니다. 개인 외국인 매수고요. 기관 쪽은 한 100계약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요. 괴리울하고 베이시스가 상당히 양호하게 좀 전개가 되고 있네요. 오늘은 프로그램적으로 100억 정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투자 주체들은 좀 감한세가 짙습니다. 지금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아주 소폭의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매수입니다. 외국인은 현선물시장에 동반 순매수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한국전력, SK하이닉스, LG화학 쪽으로 지금 또 유가가 오르는 가운데 SO일에 대한 매수에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146억 원가량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도 현대차, 기아차는 팝니다. 이 외국계 창구로의 매도세가 또 집중이 되고 있는 그 두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외국인은 매수 출발이 나오고 있고 기간이 상반된 움직임을 현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시가는 2078선으로 개장이 됐습니다. 4일 만에 반등권, 지금 상승폭을 약간 더 키우면서 3.18포인트가 상승한 2081.82포인트 선, 어제 내줬던 2080선 다시 회복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내립니다. 지금 현재 3.02포인트가 떨어진 701.75포인트 선, 오늘 5일선 밑으로 어제 이어서 하락한 그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의 내림세 0.47%가량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반등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 살펴보죠. 지금 여전히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쪽은 좋지가 않고 현대차 등 기아차도 밀리는 모습이 여전합니다. 그래도 어제와는 시세가 좀 많이 좀 다른데요. 자, 윤대리님, 코스피 대형주들부터 살펴주시죠. 네, 코스피 대형주들 사실은 좋지 않은 모습들, 그렇게 강한 모습들의 종목들은 별로 없지만 지수의 상승을 이끄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정유화학주들이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 S-오일, 그리고 LG화학, 롯데케미칼까지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 중에서 정유화학주들 2에서 3% 정도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가가 60불 정도, 그러니까 최근 금년 들어서는 가장 좋은 국제 유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60불 정도에 머문다면은 정유주에서는 굉장히 호조입니다. 정유주 쪽에서는 유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정제 마진이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60불 정도에서 머문다면 분명히 호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수급적으로도 지금 나타내주고 있고요. 외국인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정유화학주들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쉬어갔던 한국전력에도 1%가 넘는 그런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이 좀 좋지 않을 때, 좀 쉬어갈 때 유틸리티즈들의 관심이 조금은 왔었다라는 부분들을 금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좀 축소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전일처럼 현대차 같이 그렇게 매도세가 세게 나오는 종목들이 아닌 금일처럼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가도 좀 상승률이 좀 세게 나오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다면 장 초반에 수급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정유화학 쪽으로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셨던 그 정유화학 쪽은 이 매매의 관점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윤 대리님? 네, 정유화학주들 중에서 특히 정유주들은 실적이 2분기에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정고점이라고 하더라도 한 4월 정도가 정고점인데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정고점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오일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은 지금 자리에서도 매매 관점으로나 좀 투자 관점으로나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LG화학도 오늘 갭상승 출발한 그 모습이 나타나면서 21선 도전을 하고 있는 그 움직임,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좋아요. 지금 1% 넘게 상승하는 그 움직임이 형성이 좀 되고 있고, 현대차도 낙폭을 줄이려는 그 시도는 좀 나오고 있는데 수출주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의원님? 네, 조선과 자동차 쪽 위주로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 쪽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현재 1.6% 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요. 일단 그 열한측 단가는 한 2조 원 나와 있고요. 책당 단가를 자세히 보니까 원래는 한 1,500억 정도 보고 있었는데 대우 쪽에서 많이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당 한 2천억은 줘라. 그래가지고 11척이 한 2조 원 받아낸 것 같고요. 옵션이 7척 붙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3조 원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머스크 라인하고 해서 1대1로 해서 대우조선이
더 높은 가격을 받아냈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대우조선이 한 1.6%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장중에 잘 보셔야 되고, 아까 CRB 반등한 거, 달러 약세 전환, 이것과 연결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 현대차는 현재 아침에 UBS 쪽 한 5만 주 넘게 매도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밀려납니다. 겁을 좀 먹게 하는 그런 시세로 2.5%까지 밀렸다가요. 현재는 한 1% 올라오는데, 일단 외국인 수급이 저렇게 세게 나오면 장중에 좀 잘 보시면서 대응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개장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밀려있는 것 같아서 매수가 낫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글로비스와 연결해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글로비스에서는 모비스 빠지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그 모비스라든지 현대유아, 기아차 같은 경우도 너무 과도하게 빠지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화학 섹터는 아까 이제 임대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나 SK이노베이션은 3분기까지, 아직 이제 2분기 실적도 안 나왔습니다만 3분기까지는 상당히 어닝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뭐 증권사에서 1986년하고 유사한 그 호황이, 저유가 시대에서의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세인 뭐 효성이나 한캐나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이나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S올 같은 경우는 흔들릴 때마다 좀 사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CRB가 오르기 때문에 유가 그 달러가 너무 많이 꺾였고요. 단기적으로도 상당한 모멘텀을 이쪽 산업 섹터군이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이 좀 떨어지는 쪽이 그동안에 올랐었던 이 제약 바이오, 뭐 백신, 뭐 이런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다 급락이 나오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종목군들 뭐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지금 이 한울 바이오파마도 지금 한가 시세 나옵니다. 명문제약도 한가 시세, 녹십자단 13%가량 밀리고, 파미셀이나 뭐 국제약품 이런 종목군들도 10% 이상의 급락권으로 의약품 업종이 4% 이상 급락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임대리님 이쪽도 코멘트 해주시죠. 네, 그 메르스 관련한 부분들이 좀 단기로 그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일 좀 너무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메르스 좀 특징적인 부분이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메르스 수혜를 받으면서 올랐던 부분이 뭐 단기로 떨어질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메르스 피해주들도 올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메르스 피해주들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조금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녹십자도 지금 뭐 하락폭을 상당히 키우고 있습니다. 전일 뭐 굉장히 큰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수혜를 받으면서 상한가 기록했었는데, 지금 뭐 11% 정도 하락하는 상당히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다른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낙폭 때문에 코스닥에 뭐 시장이 1.5% 정도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스 피해주들 중에서 대표적이었던 게 화장품 관련주들이었는데요. 메르스 수혜주들도 떨어지고 있지만 메르스 피해주들, 아모레퍼시픽이 낙폭을 조금씩 더 키워가고 있어서 3%가 넘는 그런 하락까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메르스 수혜주, 피해주 같이 동반해서 떨어지는 그 모습 나타나고 있고, 유가까지 지금 또 반등권의 움직임 좀 나타나는 가운데 지금 항공주들도 같이 하락세에 여전합니다. 1% 정도 마이너스권 대한항공 기록이 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2% 떨어집니다. AK홀딩스, 한진칼 3에서 4% 정도 마이너스, 또 TA홀딩스 역시도 하락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면서 좀 희비가 또 유가 관련돼서 또 엇갈린 그 모습도 형성이 되고 있는 그 구간이네요.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가장 강한 업종이 증권 섹터인데요. 좀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죠. 허 의원님, 가장 5월달에 정말 많이 좀 어려웠었던 그 종목군들인데 오늘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좀 미약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지수가 이제 뭐 2200에서 2060까지 밀렸던 상황도 반복됐었고, 이번에도 직전 저점이 한 2060선 정도가 될 텐데요. 거기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기적으로는요. 그리고 금통위가 지금 이제 6월 만기 주간인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고요. 다음 주 후반에 어떤 액션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사서 들고 가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증권주도요,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닝이 좋습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도요, 증시 부동자금이 그냥 단박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만 해도 한 100조 원이 대기하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뭐 이런 시황이 사실은 예전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는 밀리면 사야 된다는 시각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그 시황 산업이다 보니까 그 시세 흐름 따라다니면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다음 주 후반까지는 좀 보시면서 해야 되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접근은 좀 긍정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가증권 시장은 소폭의 마이너스권이지만 지금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상당히 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 저가를 계속적으로 낮추면서 지금 1.6%가 떨어진 11포인트 하락, 700선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693선을 지나고 있는 그 지수대인데요. 자, 코스닥 시장의 대형주들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윤대리님 살펴주시죠. 네, 코스닥 시장 대형주들 중에서 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중국의 그 관련주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금일 낙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마이너스 1.7%고요. 그 외에도 메디스톡스가 마이너스 4%, 바이로메드 마이너스 1.7% 정도로 뭐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 상위 종목들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고요. 그리고 산성 LNS가 마이너스 한 4% 정도 가까이 나오면서 코스닥 낙폭에 가장 큰 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제약 바이오 쪽에서 CDN이 마이너스 4.5%, 젠백스가 마이너스 8% 이상,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 마이너스 2%, 코오롱 생명과학이 마이너스 5%까지 제약 바이오 쪽이 최근 들어 주가가 상승하면서 코스닥 쪽에서의 비중이 상당히 좀 커졌었는데요. 뭐 지금 제약 바이오 중에서 빨간불 켜는 종목이 뭐 일양약품, 근화제약 외에는 코스닥 통틀어서 거의 없을 정도로 낙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약 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낙폭이 코스닥에 기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쪽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매도세가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제약 바이오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은 또 크게 밀리면서 지금 하한가 시세를 내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중앙백신, 진원생명과 바이오니아 모두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진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반면에 이 공기청정기나 뭐 소독제 관련된 그 종목군들은 지금 변동성을 상당히 키우고 있어요. 지금 50이 한 11% 급등 나오고요. 하루가 한 4% 넘게 상승하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관련돼서 본다면 이 온라인 교육주들 지금 이 뭐 초등학교 좀 휴교령이 좀 내려졌다고 하죠. 디지털 대성이 한 7% 넘게 급등하고 이퓨처도 한 상한가 시세 나오네요. 지금 메가스타디가 5% 넘게 상승, 청담 러닝도 지금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허 의원님, 이렇게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점검을 해주시죠. 네. 그냥 테마주니까요. 테마주는 테마주 대응법으로 해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실전에서는 아마 그냥 작은 돈으로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좀 판단이 됩니다. 메가스터디랑 디지털 대선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그 테마성 종목군들을 찾는 노력들이 계속 이제 선도 세력들 위주로 해서 이어지는 것 같아서요. 적절한 트레이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반도체 섹터에서는 좀 보시면 지금 장비군 쪽에서 원익 ITS나 이제 한미, 뭐 유진테크, SNU 쪽으로 플러스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미래에셋 쪽에서 인텔이 알테라 인수한 것과 관련해서 알테라를 가져갔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조금 더 강화시키지 않겠나. 특히 이제 시스템 LSI 쪽을 하고 있는 알테라이기 때문에 그쪽 유사한 반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쪽에서는 조금 더 이제 속이 탈 것 같은데 어쨌든 추가로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결해서 반도체 섹터군에서는 기존의 장비군에다가 뭐 이런 쪽도 재료나 소재 쪽도 있겠습니다만 시스템 LSI 쪽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쪽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뭐 실리콘웍스나 에스테스 반도체 오늘 밀려나는데요. 좀 추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AD테크는 한 0.1%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호실적 냈다고 해서 이제 시가총액이 1,600억에서 1,800억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때 에로티베핀 같은 경우도 한 6% 정도 오늘 강세로 좀 나와 있고요. 재밌는 것이 이제 정치인 관련 테마주로는 안랩이 거의 상한가까지 가 있는데요. 글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뭐 정치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좀 답답합니다. 어쨌든 안랩은 안철수 의원이 지금 뭐 출마한다고 해서 바로 상한가 부분까지 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테마성으로 해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안랩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급등했던 시세도 있고 해서요. 거기에 따른 이제 다시 한번 내격 쏠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쇼핑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밖으로 못 돌아다니게 된다 그러면 뭐 테마성으로 묶일 수 있을 것 같은데 CJ나 뭐 GS 같은 경우도 오늘 한 1%씩은 상승으로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이 2017년 대선 출마 의사를 좀 공식화하면서 이 안랩이 지금 급등세에 나오고 있고요. 12% 오르고 써니전자도 지금 상한가 시세에 나옵니다.
다물 멀티미디어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안철수 테마주들 지금 또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좀 되고 있다는 점 특징이고요. 제약 바이오주들 같이 밀리는 가운데 지금 헬스케어 관련된 주들의 급락세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한 5에서 6% 떨어지고요.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유비케어 지금 4에서 8% 급락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크게 밀렸던 화장품주들 오늘 변동성 아주 키우고 있네요. 지금 한국 화장품이 장 초반에 5% 넘게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양봉을 내면서 5% 넘게 급등하는 그 모습으로 되돌리는 그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리아나가 한 7% 넘게 오르고 에이블 CNC도 지금 반등권의 움직임, 한국콜마도 지금 다시 반등하면서 1%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점. 이 메르스 관련된 그 종목군들은 지금 변동성이 좀 워낙 오늘 장 초반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시장 밀립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낙폭 약간 좀 줄이려는 시도 나오면서 700선 언저리까지 지금 올리려는 그 모습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수급 상황 점검을 해보죠. 윤대리님, 지금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은 소폭이지만 매수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군들을 사고 있는 건가요? 네, 뭐 가장 많이 눈에 띄고 사고 있는 종목들이 화학입니다. 화학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학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전기관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134억 매수 중에서 129억이 화학입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철강,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전기가스 쪽, 한국전력 쪽으로 해서 이쪽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서 뭐 거래소 기관들 양매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중심, 그리고 화학주들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금일장 초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상구상으로 보면 LG화학, S51 매수세가 좀 집중이 좀 되고 있다는 점 특징이고요. 지금 IT 쪽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점점 늘려나가고 있고 한국전력도 매수 우위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허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코스닥이 견조했었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오늘 낙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워낙에 이제 크게 움직임이 있어서요.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국면인데, 이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적에 기반한 장세라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너무 이제 뇌동매매 하시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시장은 긍정론자가 이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수급 보면 지금 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은 30억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쪽은 17억 역시 매도입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 쪽에서는 43억 사가는데 개인들이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업종별로 보면 일단 외국인 쪽에서는 의료기기 쪽을 많이 사네요. 코스닥에 33억 매수하고 있고요. 게임 쪽하고요. 건설 쪽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반도체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주 또 오락문화 쪽 매수 들어옵니다. 반면에 팔고 있는 쪽은 기관 쪽은 화학 섹터를 한 20억 파는데요. 화장품 관련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근데 화장품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만약에 5만 명이 돌 들어온다고 해도 한 10% 정도 까이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는 IT 쪽을 한 16억 매도하고 있고요. 역시 화학 쪽 같이 외국인 기관은 화장품 쪽을 좀 매도하는 것 같고요. 반도체랑 IT 부품 쪽은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의료기기 쪽을 사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가 됐는데요. 오스테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테 임플란트 지금 매수세가 지금 참고성을 좀 들어오고 있는 그 구간이고 주가도 한 8% 정도 급등세가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지금 또 여행주들 또 급반등으로 다시 또 되돌리면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지금 반등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9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중계석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